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2000년 후카사코 킨지 감독에 의해 일본과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스릴러 액션 영화 배틀 로얄이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21세기 사회가 붕괴하면서 실업자 1000만 명 발생,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은 80만 명, 교내 폭력으로 인한 교직원 사망이 1200명에 달하는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른들은 신세기 교육혁명법, BR법을 가결시킨다. 법률의 내용은 전국의 중고교 학급 중 한 학급만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생들을 무인도로 보내 단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강제로 펼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영화의 시작부터 남학생에게 테러를 당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 기타노 선생님. 그 후 기타노 선생님의 반 학생들은 BR법에 근거하여 무인도 서바이벌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는데 뜻밖의 이 배틀로얄의 총 책임자로 기타노 선생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은 반발하지만 2명의 학생들이 어이없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서야 모든 것이 장난이 아님을 깨닫고 싸울 무기와 먹을 것이 들어있는 가방을 각자 들고 생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자리를 떠난다. 자, 이제 단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마지막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18명의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을까? 추운 겨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쁜 출근길임에도 아버지는 중학생 딸을 데려다 주려 했다. 천천히 주행 중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조금만 더 가면 학교다. 끼익! 쾅! 놀란 아버지와 딸이 차에서 내렸다. 하늘색 비옷을 입은 꼬마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어른들은 이 사건을 몇 날 며칠 방송에서 떠들도록 했고 부모의 눈물을 카메라에 담아서 집집마다 뿌렸다. 그리고 눈물의 씨앗을 심어 운전사고 가해자에게 강도 살인자와 버금가는 처벌을 받도록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열매를 맺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아버지는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하느라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먼저 하늘에 간 아내가 오늘따라 무척이나 그립다. 피고 홍길동은 빗길 속에서 운전에 주의하지 않아 어린 소년의 생명을 빼앗았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아버지는 감옥으로 들어갔고 남은 딸은 아빠가 살인자라는 조롱을 받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15살 나이에 엄마는 먼저 돌아가셨으며 아빠는 감옥에 있다니. 몇 달을 비난과 조롱과 또 측은히 바라보는 눈빛들을 견디며 딸은 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여가수가 자살을 했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그녀의 이름을 붙여 또 무슨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며칠간 끝도 없이 연예인들의 추모글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그녀의 지난 삶을 아름답고도 슬픔이 밀려오는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 반복해서 보여준다. 딸은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언니 언니 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본다. 여가수를 괴롭힌 악성 댓글을 저주하며 울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뭔가 이중적이어 보인다. 딸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한다. 나도 죽어야겠다. 그래, 나도 죽어야겠다. 2019년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은 10대와 20대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 후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자살 사건을 기사화했고 베르테르 효과로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74.7% 급증하게 되었다. 이 베르테르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세월호 사건 후 유가족이 자살을 했을 때 그것을 언론이 보도하면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살예방협회 안용민 서울의대 교수도 유가족들의 자살 기도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자제를 당부했었다.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도 언론 보도 시 자살이라는 단어 등 선정적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었다. 그러나 방송사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급격히 높아지는 시청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지 연예인, 정치인 등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인물의 자살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상세히 방송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의 보도에서 통계청의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수는 13,799명이었다. 하루 평균 37.8명에 달한다. 작년 10대 사망자의 37.5%, 20대는 51%, 30대는 39%가 자살로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되자 10대부터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연령대는 20대 여성이었다. 올해만 여성 자살자가 9,000명이 넘으며 남녀 합한 자살자는 15,000명을 초과했다. 통제, 감시, 비난, 그리고 자살 사건의 미화. 이 무기는 가해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유용한 살인 도구이다. 18명의 어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고3도 투표권이 있으니 그들의 지지를 받을 전략이 필요하다. 학생의 마음을 사기는 더욱 쉽지 않을까.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을 것이고 부모는 이 아이들을 아주 달달 볶을 것이다. 그러니 부모의 징계권을 빼앗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대부분을 허용하도록 해주면 이 아이들은 잠재적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된다. 청소년 자기 성적 결정권과 갖가지 피임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된 어린 여고생들이 학교를 나서서 클럽에 간다.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더 이상 선생님들이 소지품이나 두발, 화장, 복장 단속도 하지 않기에 학생들은 자유롭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가방에서 꺼내어 지하철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 두 여학생은 오늘 만나게 될 인연과 환상적인 사랑을 꿈꾼다. 학교에서 배운 자기 성적 결정권과 피임 방법을 떠올리며 성관계까지 해보기로 결심을 한 두 여고생은 가방에 미리 콘돔도 준비해 두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남녀가 춤을 추고 있다. 두 명의 여고생은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맥주를 주문한다. 그러나 스테이지에 나가기도 전 테이블에 올려진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뿐인데 그 이유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질 않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깨질 듯한 두통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방이었다.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여고생의 옷은 모두 벗겨진 채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옆에 누워 있었다. 놀란 여고생은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외국 남성에게 알몸 사진을 찍힌 후 돈을 두둑히 받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경찰서로 향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은 CCTV와 약물 검사 등 조사를 진행한 후 학생이 스스로 걸어서 호텔방에 들어갔고 돈까지 받았으므로 그저 꽃뱀 취급하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초 빅뱅의 승리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버닝썬에서 여성들이 GHB, 일명 물뽕을 자신도 모르게 술이나 물에 타서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물뽕을 마신 사람은 10분 후면 약 5시간 동안 아무런 기억이 없어지며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또한 물뽕은 몸에서 약물이 금방 빠져나가 마약 검출도 잘 되지 않으므로 범죄 피해의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2019년 버닝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전히 암암리에 단속을 피해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의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여고생은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만 감으면 그 남자들의 얼굴이 생생히 떠올랐다. 사건이 있은 후 3달째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메스꺼웠고 생리도 하지 않았다. 문득 그날의 간간이 떠오른 여고생은 산부인과로 향했다.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아기가 초음파로 보였다. 벌써 임신 16주. 18세 여고생이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홀로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뱃속의 아이와 18세 어린 소녀를 동시에 떠나보내게 될 줄 누가 알기나 했을까. 산부인과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가 3,000건 정도로 추정되며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 중 85.4%는 낙태를 했다고 한다. 1년 낙태아 수는 약 100만 명, 1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 명. 아이가 4명이 임신되면 3명은 낙태를 당하고 1명만 태어날 수 있다. 이 희박한 생존 확률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출산되는 아이들은 언제부터인가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도록 대중매체는 이끌어가고 있다. 낙태 수술과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 또한 그동안 적잖게 발생해왔다. 특히 자궁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여성들, 또 임신 중기 이후 낙태는 엄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먹는 낙태약으로 인한 사망도 몇 차례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수술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국 엘리엇 연구소의 덴마크 인구기록 연동 연구에 따르면 낙태를 한 번 경험한 여성이 오직 출산만 한 여성보다 사망률이 45%가 높았고 2번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14%, 3번 이상은 191.7%가 높게 조사되었다. 음란한 문화와 포르노에 가까운 성교육을 통해 성관계를 가볍고 즐거운 것으로 여기도록 부추긴 후 임신 막달까지 낙태를 허용해주면 수많은 아기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배틀로얄, 현 시대 생존 게임에서 아주 훌륭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 18명의 어른들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정신병, 불치병, 치매, 암으로 고통이 시작된다. 어른들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야 하며 사람은 품위 있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불치병 가족들을 돌보는 가정의 고생스러움과 치매, 정신병 환자들의 품위 없고 공격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건강한 가족들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을 돌보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돌보며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생존 게임이 시작된다. 더 괴로워 보이는 사람, 더 정신이 병든 사람, 더 통증이 심한 사람, 차례차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 최종 병기 안락사. 2002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안락사가 합법이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통과된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또 미국의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7개 주가 있다. 그 밖에 의사가 환자 스스로 약물을 먹고 자살하는 것을 돕는 조력 자살이 합법인 국가에는 스위스가 더 포함된다. 매년 6,000명가량의 네덜란드 국민들이 자신의 죽음의 방법을 안락사로 선택했고 네덜란드 총 사망 원인의 약 4%가 안락사라고 한다. 초기에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본인 동의를 받고 안락사가 시행되었으나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대중의 요청이 강해져서 초기 치매 환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까지도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10대 여학생도 안락사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고 20대 신체가 건강한 여성도 장기간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희망을 주는 그들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가 허락한 조력 자살을 시행했다. 그 밖에 자녀들이 치매 아버지가 오래전에 써놓은 안락사 동의서를 근거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조력 자살을 강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네덜란드 의학협회 저널은 안락사 옹호론자인 버트 키이저 박사의 말을 인용해 안락사는 방어할 수 없는 이에 대한 무작위 사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키이저 박사는 처음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됐으나 수년 동안 정신질환이나 치매와 같이 신체적 문제가 없는 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왔다면서 현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도 만약 삶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영국 동료들은 안락사에 나서는 이들이 무방비 상태의 환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이제 1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되게 되었다. 이 어린 것들에게 얼굴로는 천사의 표정을 지으며 죽음이 지금보다 편하단다. 죽으면 편해진단다. 죽음을 설득하는 어른들. 그들은 다름 아닌 괴물이 아닐까? 2030년,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낙태와 출산, 그 4대 1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구 각종 질병과 사고, 범죄에서도 살아남았고 생애 전 단계를 거치면서 밀려오는 자살 충동에서도 살아남아 이제 비로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부모에게 묻는다. 엄마, 아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불행할 것 같으면 안 태어나는 게 맞다고 그때 엄마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더 아프시기 전에, 더 정신이 혼미해지시기 전에 좋은 추억만 남기고 가세요. 이게 제 마지막 효도예요. 우리 모두는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척하면서 가장 약한 자부터 순서대로 단두되어서 처형하듯이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마치 나치들이 병들거나 힘없는 유태인들을 먼저 가스실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별 다를 것이 없다. 10월 7일 정부가 임신 1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 데에 반해 권인숙 의원 외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여성 의원들은 10월 12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들은 만삭의 아이까지도 모조리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죽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낙태에 대한 죄의식 문화를 깨트리자고 주장한다. 나는 단언컨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요건은 바로 죄의식이 있냐, 없냐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낙태로 만삭아이까지 죽이고서도 죄의식 없는 괴물들을 양성해낸 어른 세대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절대로 불행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절대로 통증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덧셈 뺄셈을 틀리거나 날짜를 헷갈리는 등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르니 말이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고정해둔 국회 청원에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